여러분 혹시 버로콜리 드실 때 초장에 찍어 드시나요? 사실 그 조합이 버로콜리의 좋은 성분을 망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버로콜리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들을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반대로 같이 먹으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최고의 킹압 음식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브로콜리가 왜 슈퍼푸드라고 불리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채소가 바로 브로콜리거든요.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레몬의 약 2배나 들어있다고 하네요.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물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체내 발암 물질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죠. 비타민 K도 풍부해서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까지 가득하니 장 건강과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성분은 눈 건강을 보호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성분이 가득한 버로콜리를 잘못 먹으면 정말 아깝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버로콜리와 상극인 음식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극 음식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바로 초장입니다. 버로콜리 데쳐서 초장에 찍어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이 조합이 버로콜리의 핵심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초장 속 식초의 강한 산성이 버로콜리의 비타민C를 손실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열과 산성 환경에 매우 취약한 영양소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초장에는 설탕과 물엿이 상당량 들어가 있더라고요. 건강하게 채소를 먹으려 했는데 오히려 달달한 소스 간식이 되어버리는 셈이죠.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초와 고춧가루가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초장 대신 뭘 찍어 먹어야 할까요? 고추냉이, 간장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추냉이는 또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식물이라 군납이 잘 맞아요.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풍부해서 설포라판 생성을 도와준다고 하네요. 연교자, 소스나 무즙 간장도 추천할 만한 조합이에요. 참기름 한 방울에 소금 살짝만 곁들여도 고소한 맛이 살아난답니다. 두 번째 상극 음식은 의외로 오이입니다. 파로콜리와 오이를 샐러드에 함께 넣는 분들 꽤 계시죠.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효소가 버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C를 분해시켜버린다고 합니다.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싶으시다면 이 둘은 따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같은 접시에 담아 오래 두면 비타민C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상극 음식은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에요. 등푸른 생선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시죠? 그런데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철분이 버로콜리의 비타민C와 만나면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서로 좋은 영양소인데 함께 만나면 오히려 효과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시간차를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점심에 생선을 드셨다면 버로콜리는 저녁에 챙겨 드시는 식으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상극 음식은 시금치와 근대 같은 옥살산이 많은 채소예요. 건강한 채소끼리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옥살산이 다량 함유된 식품과 함께 먹으면 버로콜리의 칼슘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칼슘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이니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견과류에도 옥살산이 들어있어서 버로콜리와 동시에 먹는 건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버로콜리의 칼슘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옥살산이 적은 식품과 함께 드셔보세요. 다섯 번째 상극 음식은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이에요. 이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고지방과 트랜스지방은 체내 활성산소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버로콜리가 열심히 항산화 작용을 하려 해도 가공식품이 그 효과를 상쇄시켜버리는 거죠. 나트륨 함량도 높아서 혈압 상승과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요. 버로콜리를 곁들이더라도 가공식품 자체의 해로움까지 막아주진 못합니다. 6번째 상극 음식은 바로 술이에요. 버로콜리 안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알코올은 간에서 해독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버로콜리의 항산화 효소 활성을 억제해서 건강 효과를 크게 떨어뜨린다고 해요. 버로콜리에 들어있는 간 해독 성분도 과도한 음주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셈이죠.
건강을 위해 버로콜리를 드신다면 술자리와는 분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7번째 상극 음식은 찬 음료와 설탕이 많은 음식이에요. 버로콜리를 먹으면서 차가운 탄산음료를 함께 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찬 음료는 소화 효소의 활성을 저하시켜 버로콜리의 섬유질 소화를 방해합니다. 체온까지 낮추어 전반적인 소화 기능과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설탕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유해균을 늘리는 원인이 됩니다. 버로콜리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돕는 효과도 반감되어 버리죠. 자, 여기까지 버로콜리와 상극인 음식 7가지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버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최고인 키납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최고의 키압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버로콜리에는 비타민 A, K, 이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하거든요.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데친 버로콜리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드시면 영양 흡수가 훨씬 좋아져요. 올리브 오일 자체에도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버로콜리와 만나면 항염증 효과까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크압 음식은 닭가슴살이에요. 다이어트 식단에서 이 조합은 거의 공식처럼 여겨지고 있죠. 버로콜리의 비타민과 섬유질의 닭가슴살의 고단백이 더해지면 완벽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근육 형성과 체중 관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크압 음식은 마늘이에요. 마늘 역시 항산화 성분이 매우 뛰어난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로콜리와 마늘을 함께 볶으면 면역력 강화 효과가 2배로 올라간다고 하네요. 풍미까지 확 살아나니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조합이죠. 네 번째 관합 음식은 달걀입니다. 버로콜리에 들어있는 루테인은 달걀 노른자의 지방과 만나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버로콜리 달걀찜이나 스크램블로 만들어 드시면 눈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아침 반찬으로도 간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다섯 번째 구합 음식은 토마토예요.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와 버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 채소의 항산화 성분이 시너지를 내면서 세포보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해요. 올리브 오일까지 더하면 영양소 흡수가 한층 더 좋아지니 3가지를 함께 드셔보세요. 이제 버로콜리를 제대로 먹는 방법도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조리하면 영양소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버로콜리의 핵심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은 사실 원래부터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씹을 때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작동하면서 비로소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버로콜리를 드실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중요해요. 대충 삼켜버리면 설포라판 생성량이 확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조리할 때도 핵심이 있는데요. 너무 오래 삶으면 수용성 비타민과 효소가 대부분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2, 3분 정도만 살짝 데치거나 쪄서 색이 선명해지는 순간 바로 건져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식감도 좋고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데친 후에 얼음물에 오래 담가두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수용성 비타민이 물속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짧게 식힌 뒤 물기를 빨리 빼서 드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로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들어가는 유토 성분량이 크게 달라져요. 세척 방법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버로콜리 꽃봉오리 사이사이에는 먼지와 잔류 농약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큰 볼에 물을 가득 채우고 베이킹소다를 풀어준 뒤 버로콜리를 거꾸로 담가주세요. 10분 정도 담가두면 꽃봉오리 사이의 이물질이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궈주시면 세척이 완료됩니다. 꽃봉오리가 물에 닿으면 열리는 성질이 있어서 이물질 제거에 효과적이에요. 보관법도 중요한데요. 씻지 않은 상태로 키친타월에 감싸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워서 보관하면 3일에서 5일 정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더 오래 보관하시려면 살짝 쪄낸 뒤 냉동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사안이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버로콜리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버로콜리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성분이 요오드의 체내 흡수를 방해해서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 2, 3분만 데쳐도 고이트로겐이 30에서 50% 이상 줄어든다고 하네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고
양도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혈액 응고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팔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 K가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거든요. 해당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팔로콜리 섭취량을 의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무조건 피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콩이나 두부와 뾰로콜리를 과도하게 함께 드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식품 모두 적당량 드시면 건강이 이롭지만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균형 잡힌 식단이 언제나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뻐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은 총 7가지였어요. 초장은 산성과 당분이 영양소를 파괴하고 오이는 비타민C분해 효소가 문제입니다. 등푸른 생선은 산화 반응을 일으키고 시금치는 칼sit 흡수를 방해하죠. 가공식품은 항산화 효과를 상쇄시키며 술은 간해독 성분을 무력화합니다. 찬 음료와 설탕은 소화를 방해하고 장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요. 반대로 올리브 오일, 닭가슴살, 마늘, 달걀, 토마토는 뻐로콜리와 최고의 키합이었습니다. 조리할 때는 2~3분 이내로 살짝 데치고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갑상선 질환이나 혈액 응고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 주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